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1,000만 건을 넘어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인터넷 아이디 등 개인의 신상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이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릴까 봐 구체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1,000만 건 이게 정말 맞는 수치입니까? 네, 이동통신사들이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지난 한 해에만 1,000건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동통신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현황입니다. 2008년 563만 건대였던 통신자료 제출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1,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551만 9,586건, 그러니까 하루 평균 3만 건에 가까운 통신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겁니다. 네, 좀 믿기 어려운데요. 이 통신자료에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됩니까? 네,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와 가입 및 해지일이 통신자료에 포함됩니다. 통신자료를 요청할 땐 법원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은 2012년 말부터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했습니다. 사찰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톡 역시 통신자료 협조 비율은 0%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이 통사들은 하루 평균 2만 8천여 건의 고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넘긴 통신자료가 이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통신사가 몇 건의 통신자료를 확보했는지 개별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로 미래부는 이통사별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면서 상세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른바 카카오톡 감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 신청만큼은 기각을 했더군요. 네, 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북심리정보국 김모 씨와 또 김 씨를 도운 민간인 A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네이버,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일하게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중에서 기각된 비율은 단 4%에 불과한데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이 바로 이 4%에 포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는 했는데 예. 법원이 기각을 했군요. 기각 네,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법원은 대상 자료 존재 개연성 관한 소명 부족, 즉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경찰은 2012년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스마트폰도 입수하지 못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카카오톡 수색도 무산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메신저를 통한 정보 교환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카카오톡 수색을 위해서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진선미 의원 측은 당시 수사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는 추가적으로 없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신명 경찰청장이 착각이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인가요? 네,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그리고요, 검찰이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군요. 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른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포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네, 이 문건을 통해서 검찰이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세워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했다는 바로 그 회의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던 회의입니다. 네, 문건을 좀 볼까요? 네,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허위사실 유포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자료인데요. 예. 네, 9월 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 검토 배경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네, 검찰은 대통령이 지적한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자료도 있는데요.
네, 이 자료의 2번을 보시면 전담 수사팀이 포털사와 한라인을 구축해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문제의 글은 포털사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요청한다고 돼 있고요. 또 3번에는 전담 IT 수사관의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서 문제 소지가 있는 단어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라는 거는 그 모독 발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 발언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 측 입장이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나 해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검찰은 오는 16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얼마 전에 저희 보도했습니다마는 석유공사 그 자원 외교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안인데 이 책임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전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에 끼워 팔기로 손해가 컸던 석유공사가 자회사 날사를 헐값 매각하는 것에 관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애초에 하베스트사의 인수 사업이 지난 MB정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진두지휘했던 것이라면서 최경환 부총리가 은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아직은 뭐 주장과 지적의 수준이군요. 예. MB정부 당시에 해외 자원 개발 추진했던 공기업들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MB정부 당시 5년간 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6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180%, 광물자원공사는 250%,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무려 389%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또 대통령 친인척 특혜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일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외조카라고 하더군요.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까? 네, 컴퍼니 K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정부 주도 모태펀드 4개를 관리하는 운용사로 선정됐는데요. 예. 박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인 금보개발이 이 기업의 일대 주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고 유경수 여사의 언니인 유긴수 씨의 딸이 낳은 장남으로 박 대통령에게는 이종 사촌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외조카가 되겠군요. 예. 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컴퍼니 K 파트너스의 펀드 운용액 증가 추이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올해 3월에는 대표이사로 정원석 씨가 있는 금보개발이 컴퍼니 K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올해 5월과 6월 사이 정부 펀드 운용사로 컴퍼니 K 파트너스가 4건의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 펀드 운용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금보개발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부터는 운용액이 폭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년 1,000억 원 수준이었던 컴퍼니 K의 펀드 운용액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20억 원에 상당하게 됐습니다. 네, 자, 월 평균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 나가고 있는 돈이 1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매달 1조 3천억 원씩 신규 대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즉 신규 대출 금액에서 대출 상환액을 뺀 금액은 2012년에 12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2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한편 가계부채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렌트푸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BC 그래픽 화면 중에 문제 있는 화면이 있다고 해요. 뭐 일베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주말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영화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차모 씨의 친부 관련 논란을 전하면서 친부라고 나선 A씨를 실루엣으로 묘사했는데요. 그런데 이 실루엣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의 윤곽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들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이미지가 이른바 일베 이미지라면서 제작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홍보팀은 중년 남성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뿐이라면서 제작진의 공식 사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MBC 홍보팀의 해명대로 중년 남성을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까?
네, 남성 실루엣이라는 검색어로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쉽게 검색 결과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활용한 바로 그 실루엣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면 기레기들이 급할 때마다 A씨로 검색한 남성 실루엣을 사용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에 A씨라는 제목을 달아서 퍼뜨리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A씨로 검색한 결과 음영으로 처리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검색됐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검색됐습니다. 이 이미지를 위해 마우스 커서만 올려둬도 출처가 일베닷컴이라는 것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베의 의도에 말린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이미지가 쓰였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유명 화가 밤 로스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그것도 출처가 일간베스트였죠? 네, 그렇습니다. 또 MBC는 이전에도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음영사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섹션TV가 고인의 영정사진, 그것도 일베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MBC가 음영사진으로 곤욕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라고만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